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영원한 전쟁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년 뒤 보리스 옐친이 모스크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소련 적군의 전차를 용감하게 진압하면서 소련 붕괴가 확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암흑기가 갑작스럽게 끝났다고 환호했습니다. 1914년 8월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45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1억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77년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냉전이 끝날 무렵 1914년 8월 총포로 시작된 불타오른 광기의 마지막 불씨가 마침내 꺼졌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3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평화는 없습니다. 워싱턴 제국이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라크에 대한 불필요한 침략과 점령, 미국이 사주한 시리아의 혼란, 예멘의 무자비한 파괴, 나토가 리비아에 가한 정권교체와 야만 행위, 이란에 대한 잔혹한 제재와 은밀한 군사전쟁, 미국이 자금을 조달한 현재의 말할 수 없는 재앙,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대한 워싱턴의 대리전과 셀 수 없이 많은 약탈 행위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불운은 디스의 전쟁당이 영원한 전쟁을 보장하는 경제적 이익과 이념적 왜곡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기의 끝없는 낭비를 보장합니다. 그들은 21세기 첨단 기술 전쟁에서 비롯된 헤아릴 수 없는 죽음과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고 폭력적인 헤게모니를 가하는 사람들로부터 테러리스트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나쁜 것은 워싱턴의 거대한 전쟁 기계와 넘쳐나는 국가안보 산업이 그 자체로 자기 영속적인 대리인이라는 것이 점입니다. 침략, 점령, 정권교체가 없을 때 내부 정치국과 외부 계약자, 로비, 싱크탱크, NGO 등의 방대한 조직은 새로운 제국적 모험을 위한 이유를 생성하기 바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별사 초안에서 이를 군산의회 복합체라고 지칭했으나 연설문 작성자가 의회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아무튼 이들 때문에 1991년경 평화에 대한 진정한 위협 소련이 사라졌으나 미국 제국은 조용히 안녕의 밤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전쟁당과 군산복합체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대리전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도모르 신화를 이용했는데 이것은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11월 말 우크라이나는 1930년대 초 소련 대기근의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이 비극으로 인해서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400만에서 9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방의 일반적인 합의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서 발생했고 전체적으로는 후자가 약간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카자흐스탄이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 첫 해부터 우크라이나어로 홀로도모르, 기아로 인한 죽음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정치화되었고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치인과 여론 형성자들은 1930년대 기아가 우크라이나 지식인과 농민에 대한 러시아인에 의해 저질러진 고의적이고 냉소적인 말살이었다고 국민을 설득해왔습니다. 당시 러시아인도 끔찍한 기아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우크라이나는 뚜렷한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를 국유화하고 신화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내러티브는 소련 시대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요 비극이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점령이 아니라 1930년대 대기근임을 암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러시아 역사 연구소에 따르면 기근은 소련 전역에서 시행된 강제 집단 화의 결과였습니다. 1926년과 193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는 20.5% 감소한 반면 카자흐스탄 인구는 30.9% 감소했으며 러시아 볼가 지역 인구 감소는 2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역사가들은 데이터를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기근이 우크라이나에만 영향을 미쳤고 더욱이 우크라이나 인구를 멸절시키려는 의도적인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대 대통령 빅토르 유셴코는 국가 정체성의 정치에서 대량 학살이라는 주제를 가장 자주 사용했고 홀로도모르 희생자의 기억을 영원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대통령이 된 야누코비치가 홀로도모르를 신화화하려는 유센코의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자 2014년 미국이 마이단 쿠데타로 야누코비치 정부를 전복하고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 육군의 모집 사령부 사령관인 조니 데이비스 소장에 따르면 2024 회기년도에 현역병 5만 5천 명, 예비군 6만 명이 부족하지만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이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24년 만에 처음인데 공군의 모집 서비스 사령관 크리스토퍼 암레임 장군은 국회의원들에게 군대에 기꺼이 복무하려는 젊은 미국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원한 전쟁을 위해서 사이보그와 완전히 자율적인 휴머노이드 병사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보그는 신체의 생화학적 또는 전자적 변형과 같은 인공적 수단에 의해서 생리적 기능이 보조되거나 강화되는 인간입니다. 사이보그 강화 시스템은 자격이 부족한 인간 병사를 대체하는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간 요소를 대체하고 사이보그 군인을 완전히 자동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군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 패권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율 드론 시스템과 사이보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고 신경 연결 임플란트는 물론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기타 핵심 기술도 AI 시스템이 이론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응용 기술 탐구의 핵심 문지기입니다. 그는 과학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켓 발사 시스템, 로켓 회수 착륙 시스템, 테슬라 차량 등의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일론은 실제 기술의 배포를 위한 기술 통합자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군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심층 군사 정보 네트워크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거래에는 전직 대통령의 복귀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미군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영원한 전쟁을 멈추게 하려면 강력한 적이 필요합니다. 과거 소련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었을 때 미국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호전적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미국의 다양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대리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려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으로 등장해서 미국의 호전성을 억제하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